안녕하세요. 이번 회차에서는 포지션 패스와 저조방 회차에서 짤막하게 다뤘던 로브 어크로스 타임, 오토베이저 키프레임을 활용해 자유롭게 움직이는 공 애니메이션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모션 그래픽 영상에서도 정말 자주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요인인데요. 여기서 등장하고, 네,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공을 주체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모션 그래픽 영상에서는 정말 빠짐없이 등장했던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익히시고 여러분도 작품에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프터 이펙트로 돌아와서 늘 그랬듯이 프리컴프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사이즈는 1920, 1920 1대1 화면 비율로 만들어주시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24, 듀레이션 시간은 5초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눌러줍니다. 늘 그랬듯이 배경을 먼저 깔아줄게요. 이번에는 배경 컬러를 검은색으로 먼저 깔아주겠습니다. 사실 무슨 차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검정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지 않으면 이걸 끄고 이 알파를 활성했을 때 사실 이게 투명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검정색 배경으로 더 씌워줘야지 이게 비로소 배경이 생겨나는 겁니다. 원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까요? 중앙 그리드를 켜주고 중앙에서부터 공을 만들어줍니다. 크기는 300 정도로 해줄게요. V 트랜스폼 포지션. 네, 저희 이거는 진짜 수도 없이 만들었죠. 저번 회차에서 말했었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오브젝트 자체가 많이 꼬아지는 연출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일직선으로 탕탕탕 잘 되잖아요. 애프터 이펙트, 프로서퍼스, 제너럴. 여기서 디폴트 요게 리니어로 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이번 회차에서는 키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곡선이 필요할 때 추가하면 되는 거라서 굳이 늘 추가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얼라인을 이용해서 다시 중앙을 맞춰주고요. 포지션을 아까처럼 다시 볼게요. 저희는 지금까지 이런 일직선 애니메이션만 만들어 왔잖아요. 저희는 여기 이 경로에 공류를 추가할 겁니다. 공류를 추가하는 방법으로는 바로 펜툴을 이용하는 거예요. 전에 펜툴로 꼬여진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죠. 그거와 정말 같은 원리입니다. 쉐이프 패스나 포지션 패스나 똑같이 다루시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떼시면 안 돼요. 클릭하시면 여기 삼각형 이렇게 활성된 게 보이실 거예요. 동그라미가 이러면 생겨요. 바로 처음에 저희 오토베이저 그 상태가 비로소 되는 겁니다. 펜툴을 클릭했을 때 비로소 이 상태에서 끌어당겨주면 이런 식으로 경로가 펜툴 이 펜에 맞게 수정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러고 플레이 해볼까요? 네, 일직선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경로로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래프도 한번 줘볼게요. 네, 오늘은 이 기능을 활용해서 이 허공에 공이 자유롭게 떠다니는 것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도록 할 거예요. 바로 시작했습니다. 이 포지션은 꺼주고요. 잠시만 이 쉐이프 레이어에 눈도 닫아주겠습니다. 이 경로를 지정하는 방법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쉐이프 레이어의 포지션을 저희가 임의로 만져가지고 경로를 먼저 다 설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아까처럼 펜툴로 늘리면서 경로를 세팅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도 정말 많이 쓰는 방법이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잠시 눈을 꺼줄게요. 진짜 펜툴에서요 저희가 경로를 먼저 이렇게 자유롭게 드로잉 해줍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전에 쉐이프 만졌을 때처럼 정말 자유롭게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뭐 딱히 안 건드려도 되고 콘텐츠, 쉐이프, 패스 이 패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포지션에 눈을 켜고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두 개가 꼬여있는데요. 원래 있던 포지션을 없애주고 그냥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냥 이 시계 버튼도 클릭 안 하시고 그대로 붙여넣어도 돼요. 그럼 자동으로 네, 이런 애니메이션이 오토 배지어인 상태로 불러지게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복잡한 경로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펜툴을 먼저 드로잉을 하고 패스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전 사실 포지션 값을 일일이 만져가지고 조정해주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게 레이어를 더 안 만들어도 되고 간편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까처럼 또 다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해볼게요. 오브젝트 처음의 시작은 저희는 오른쪽 상단에서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오브젝트가 이렇게 불러와서 한 바퀴 돌고 빠져나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겁니다. 처음엔 여기서 시작했겠죠? 시작을 해서 쑥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한번 꼴 거라고 했죠? 꼬는 거는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막 많이 안 만들어주셔도 돼요. 전부 다 펜툴로 구현할 겁니다. 펜툴 01로 구현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까지 올려주시고 3에서 왼쪽 하단으로 싹 빠진 애니메이션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빠뜨려줍니다. 셀렉트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로도 자유롭게 이렇게 경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펜툴 상태에서 이거 자체를 클릭하지 않고 이 사이를 누르면 중간에 키프레임 이렇게 추가됩니다. 이걸 활용해서도 경로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키프레임을 갖다 대고 쭉 늘려줍니다. 여기도 쭉 늘려줘요. 모든 키프레임에 이걸 다 해줘야 돼요. 여기서 관건은 경로에서의 공률은 정말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부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지 계속 확인해주면서 섬세하게 만져줍니다. 이 경로를.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셀렉트로 바꿔서 계속 만져주시면 됩니다. 등장하는 곳을 조금씩 수정해 줄게요. 이렇게까지 하고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네, 경로는 완벽하지만 이 키프레임의 간격이 아무래도 제가 지멋대로 설정한 간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자로 쭉 나가는 것이 아닌 이 중간중간 말이야 속력이 조금씩 변해서 삐그덕삐덕 거리는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전부 드래그 해주시고 저희가 전에 한번 배웠었는데 이거를 연결 베지어, 즉 오토 베지어로 바꿔줄 겁니다. 키프레임을 드래그하고 클릭, 그리고 로브 어크로스 타임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 키프레임 간격이 좁는 게 보시나요? 네. 경로에 맞게 일정한 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경로를 얘가 시간을 알아서 조정해주는 키프레임이 경로가 되는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고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지금은 그래프 자체가 리니어이기 때문에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한번 그래프를 추가해 볼게요. 전부 잡고 X. 한번 이건 얘네들은 클릭 클릭해서 취소시켜 주고요. 이 그래프를 저희는 한번 전에 배웠던 인 애니메이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쭉 당기는 거 있죠? 한 80 정도로? 네, 당겨 볼게요. 네. 그래프를 추가하니까 더 재밌긴 한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면 이 애니메이션에 지금 인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미들 애니메이션 중에서 인 애니메이션만 있으니까 화면까지 꺼지는 데 있어서 뭔가 부자연스럽죠. 제가 볼 땐 아웃 애니메이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 동그라미 두 개밖에 없어서 아웃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러면은 중간 친구를 요 로브잖아요. 지금 연결 배저잖아요. 이거를 해제해줘야 됩니다. 로브 어크로스 타임 해제해줍니다. 그 다음에 X를 눌러서 원래 그래프대로 만들어주고요. 앞에는 인 애니메이션, 뒤에는 아웃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네. 아웃 애니메이션까지 존재하니까 빠진 애니메이션이 부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잘라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D 그리고 백스페이스. 지금 애니메이션에선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앞부분에 이렇게 여백을 남겨줬기 때문에 도입 애니메이션에서 잠깐 멈춰져 있는 이 느낌이 매우 애니메이션 약간 이질감 준 것 같습니다. 이거를 끝까지 당겨서 없애도록 할게요. 훨씬 나아졌죠, 훨씬. 그 다음으로는 아웃 애니메이션도 똑같이 적용시켜줄게요, 이걸. 네, 이런 그래프.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네, 매우 만족스러운데요. 근데 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속력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속력이 0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멈춰 있죠, 여기에. 이쯤 갈 때 애니메이션이 멈추게 돼요. 이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멈추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환멸감을 갖고 있거든요. 뭔가 애니메이션이 정적이 되면 시각적으로 좀 불편한 형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전에 배웠던 것처럼 이걸 그대로 잡고 위로 당겨 올려줍니다. 속력을 더 이상 0이 아니게 만들어줘요. 네, 이러고 플레이해보면 더 이상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이거의 원리는요, 속력 그래프잖아요. 속력 그래프에선 0이 아니라 이거를 띄워줬기 때문에 속력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쭉 가는 거고요. 아까 이거를 밸류 그래프로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지금 0이에요, 속력이. 밸류에서도 여기가 일자입니다, 일자. 일자가 아니고 밸류에서는 약간 일차선으로 이어져줘야 뭔가 이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올려주면 어떻게 변하냐? 네. 이제 여기서 일자가 아니고 약간 롤러코스터 이제 미끄럼틀 마냥 슬라이딩하는 모양 생겼죠? 여기는 Y 포션이고 X 포션인데 역시나 둘 다 그런 식으로 모양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지 않고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된 겁니다. 역시 전 이게 튀어나온 게 좀 거슬려서 약간 경로를 재배치를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이 오브젝트가 지금은 평면상 x, y 값, 즉 요 2D 화면에서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오브젝트가 허공에 떠 있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는데요. 여기서 공간감을 불어넣는 방법은 바로 공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브젝트는 카메라에 가까워질수록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거를 스케일로 비슷하게나마 구현을 해주는 겁니다. 또 오브젝트 자체가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케일로만 조정해줘도 되게 입체적인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2D상에서의 원과 3D상에서의 구는 똑같으니까. 유일하게 2D, 3D 사이에 쉐입의 변화가 없는 쉐이프이기 때문에 모션 그래픽에서 스토리텔링을 위한 매개체로서 많이 사용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만져줄게요. 스케일도 똑같이 키프레임을 활성화시켜주고요. 처음에는 이 친구가 화면 밖에서 등장을 하죠. 스케일을 왕창 키워줍니다. 저는 한 200까지 키워줄게요. 그리고 삐져나온 게 있으니까 약간 플레이 해보면 이 정도면 해도 벌써 약간 화면 바깥에서, 그러니까 카메라 가까이서 튀어나와서 화면 중간 쪽으로 이렇게 모션이 들어간 것 같지 않나요? 여기서까지 화면 중간이었고 여기선 약간 스케일 Z 포지션상 뒤로 약간 빠졌다가 여기선 또 앞으로 다가오면서 화면 밖으로 나간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스케일을 또 이렇게 왕 키워줍니다. 네, 플레이 해볼게요. 지금도 매우 좋은데 아무래도 그래프 조정을 같이 해주지 않았다 보니까 모션이 별로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스피드 그래프가 아닌 밸류 그래프로 조정을 해볼 건데요. 일단 전부 다 X키를 눌러서 이 그래프를 활성화해 줍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저희 인 애니메이션 그래픽 기억하시죠? 밸류 그래프에서도 똑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적용시켜주면 되고요. 아무래도 200은 너무 좀 티가 안 나네요. 400까지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네, 마음에 들거든요. 화면 밖으로 나가게 하겠습니다. 이 밸류 그래프의 장점은 요 뾰족함이 있죠. 스피드 그래프랑 남달라요. 스피드 그래프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최대 한계가 있어요. 이걸 쭉 뻗으면 끝입니다. 스피드 그래프에선. 그렇지만 밸류는 동그라미 2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급박한 그래프 표현이 가능하죠. 빠져있는 애니메이션은 여기선 저희는 어떻게 했었죠? 중간이 이어진 듯한 애니메이션 줬었죠. 밸류 그래프에서는 이거를 이 공유를 각도를 휘게 만듦으로써 이걸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스피드 그래프로 봤을 때는 약간 띄워져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두 개 간격이 맞지 않는데 이거는 이 각도 차이예요. 각도 차이가 저기선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이제 좀 잘 맞는 것 같죠? 플레이 해볼게요. 잘 빠져나가고 그리고 아웃 애니메이션에서도 똑같이 그래프를 주도록 할게요.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다이나믹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조금씩 만져